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있는 접촉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의연 멘토 권혁전입니다. 오늘 DB금융투자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증권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2024년 올 한 해 실적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이죠.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을 하나둘씩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B금융투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DB금융투자 같은 경우 증권사,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일임업 등등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자면 DB금융투자 같은 경우 PBR이 0.16배 그리고 BPS가 23,875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해서 좀 잠깐 상기해보자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하려면 결국에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직전 영상 바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아무튼 현재 금융권들에서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이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이 상승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권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이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좀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금융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금융사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적립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PF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230조 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적립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금액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들이 PF발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 대부분 1분기가 좋았었는데, 이 부동산 PF 충당금 늪에 빠지면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PF 대출액의 30%를 충당급으로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사들이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부채 항목으로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로는, 그러니까 이 공동융자 방식이잖아요.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은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넘어서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실적에 영향이 가다 보니까 주가에 큰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적으로 이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피부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이 DB금융투자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밸류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이때 당시에 1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세미나가 사실 세부 내용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락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하락을 좀 겪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도 마찬가지인데요. 5월 2일에도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5월 2일 2차 세미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1차가 아니라 이 기업밸류 초기 당시에 이 상승만큼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하지만 5월 2일도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오늘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적으로 이 20일 장 마감 때 2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 그 부분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아래 꼴이 달린 부분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그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다라고 해도 법 개정을,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장기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길은 아직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원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